오늘 뉴스룸도 JTBC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수사 지휘나 다름없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속도를 질타하고 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겼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에 이어 오늘은 후속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V0라는 말을 김 씨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저 소식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왜 늦어졌냐 질타한 건 지난해 5월 15일.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질타하듯 박 전 장관에게 김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나 이유가 뭐냐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날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체근하듯 언급했는데 동시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말한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을 보내고 검찰은 2달 후 김 전 대법원장에 소환 통보를 했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두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도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란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당시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씨를 겨냥한 명품백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때입니다. 이 글엔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한 것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간부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적 지시다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 속엔 필요함, 확인 필요, 보완요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김건희 씨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받은 걸 인정하며 공직자 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지만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 부인의 텔레그램은 V0란 호칭이 억측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을 땐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5분 동안 이어진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판 마지막까지 이 주장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추궁했다며 그것이 역사적인 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진 것처럼 그 순간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한 겁니다. 앞선 재판에서 본인이 문건을 갖고 나오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계엄 선포를 만류한 기억은 있다는 건 선택적 기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호통만 쳤지 외압은 없었다던 주장과 다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박정훈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 군으로 전달됐고 군 검찰은 약 4시간 뒤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건 물론 영장이 기각되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망 관련해 호통만 쳤을 뿐 외압은 없었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사 외압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전달한 건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내부인이 연루되자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4년 만에 현직 지휘부가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4번째 발사에 도전합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아람 기자. 발사 예정 시각까지 6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발사 준비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하늘을 향해 우뚝 서는 기립 작업을 마친 기립 누리호는 오늘 오전에는 발사대 설치 작업을 끝내고 오후에는 막바지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발사는 내일 새벽 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잠시 뒤에 회의를 열고 저녁 8시쯤 정확한 발사 시간을 결정합니다. 발사 시간이 결정되면은 4시간 전부터 연료가 주입되고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네, 2년 전에 진행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차 발사에선 또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립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했는데요. 3차 때보다 탑재 위성 수와 무게도 더 늘었습니다. 13개 위성이 실렸는데 무게만도 2배가 더 나갑니다. 낮에 쏘았던 지난 3차례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밤에 발사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관측에 적절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새벽 1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고도 600km에 도달하면은 주 탑재 위성을 시작으로 초소형 위성 12기가 차례로 분리됩니다. 위성들은 크게 3가지 임무를 맡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로라 관측을 위한 그 페일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줄기세포 배양 같은 이제 바이오 실험을 위한 또 키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리층을 측정하는 이러한 그 페일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걱정할 만한 변수는 없습니까? 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바람입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이면 발사가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발사체가 미세하게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발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나면 발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에게 쇠망치를 휘두르고 납치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한 상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재력가를 3개월 동안 미행하고 시신 묻을 장소까지 미리 알아본 명백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60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쥐던용 접착제를 바른 박스로 눈부터 가격해 시야를 가립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번엔 쇠망치를 들고 쫓아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하주차장입니다. 남성은 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다 결국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38살 중국 기화 남성을 특수상해죄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3개월 동안 피해자가 다니는 골프장 등을 약 40차례 미행했습니다. 냉동 탑차와 쥐덫 접착제 등을 사들이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미리 알아보는 등 강도 살인 범죄를 치밀히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노린 겁니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인 32살 중국인 남성도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금은방 업주를 미행하며 전기 충격기와 마취약까지 준비했지만 범행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귀화 남성은 강도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공범인 중국인 남성은 강도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